하십시오. 예,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의원입니다. 우리 심평환 원장님께 그 진료비 확인 요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과다 진료비 청구가 있다고 조사되면 환급을 하도록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평원에서. 네. 진료비 확인 요청건이 연간 한 2만 건 되네요. 네. 예. 2만여 건 정도가 신청되고 있는데 이 중 병원이 정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건수는 한 10% 남짓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까? 예. 예. 반면에 과다 청구로 환불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2008년도에 51%, 작년도에 42%, 금년 5월까지만 해도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뭐 제재 조치를 합니까? 제재 조치를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그 자연적인 흐름인 것 같고요. 왜 이렇게 과다 청구를 하도록 가만 놔둡니까, 이렇게? 그거는 어떻게. 또, 취하를 하는 비율도 한 25% 정도 돼요. 네.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민원이 심평원에 의료비 확인 신청을 하자 해당 병원에서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네. 병원에 불이익이 있다. 또 담당 의사가 불이익이 있다라고 이런저런 회의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100만 원을 주겠다, 150만 원을 주겠다 해가지고 민원을 취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그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요양기관하고 합의가 됐다거나 또는 이제 그러니까 합의가 됐다라고 이제 그 환자로 와서는 그 병원을 또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합의를 안 해주면 치아를 안 해주면 또 나중에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치아를 많이 해준단 말입니다. 네.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환불을 하는 것이 한 50% 되고 또 치아 해주는 것이 한 25% 정도 된다면 거의 한 75%가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에서 거의 과다 청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 취하해준 데나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심평원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냐 했더니 회의하거나 강요하지 말라고 병원에 요청하고 또 해당 병원에 취하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심평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도권 내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을 이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그 불합리한 조치가 없도록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인 간에 있는 거에서 그게 간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의원님 지적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50%가 과다 청구를 하고 있고 25%가 취하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 한 75%가 과다 청구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얼마나 많은 의료기관, 요양기관에 폭리가 있다고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심사평가하는 심평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셔가지고 이 비리, 과다 청구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죠. 이거 그 해당 요양기관에다가 공문안사 한 장 보내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이 근절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 정영근 이사장님 작년 4월 달에 기자간담회에서 어제도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위에서 영리병원, 의료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좀 빨리 추진하겠다 이런 그 보고를 했는데요. 작년 우리 이사장님께서 기자간담회에서 영리의료보험 허용과 관련해서 윤중현식 방법으로 하게 되면 큰일 난다. 네? 또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말 양승조 의원님, 최영희 의원님 질의에 건강보험 수장으로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리고 변질되는 것을 앞장서서 막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근거가 있어요. 지금 까닥하면 또 당연지전제가 또 훼손될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이 이 뜻을, 강한 뜻을
좀 지금 보건복지 비서관이라든지 청와대에 임명된 걸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우리 정영근 이사장님이 이런 뜻을 좀 강하게 청와대나 이런 데 좀 뜻을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충분하게 좀 그런 힘을 갖고 계시잖아요. 의원님 지적이 옳은 방향이다 생각합니다. 다만 예. 우리가 영리병원이나 투자개방병원도 저희들이 그런 그 의료 산업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 보장성이라든지 공공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좀 충족되는 그런 선에서 이것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이 확충되고 네. 또 아까 그 보장성이 좀 확대된 이후에 네. 아직은 시기상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뜻을 네.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네? 좀 강하게 전달해서 네. 하반기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좀 시끄럽지 않도록 또 지금 보건사회 그 비서관이 좀 정상의 비서관이 또 뭐 의료 민영화에 강한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리부터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회의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관 이사장님께서 좀 강하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 명령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에 연금공단 이사장님. 네. 그 오늘 업무보고 금년 경영 성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건설 일용직 근로자 20만 7천 명, 보험 모집인 5만 7천 명을 개별 상담, 설득을 통해서 적극적인 가입을 안내했다. 이게 지금 1번 성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건설 일용직이나 보험 모집인이 과거에 비해서 과연 얼마 가입을 했는가, 가입률이 높아졌는가,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통계를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걸 제일 처음에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강화를 이걸 내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금년 3월 달에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2003년에 1.9%였던 것이 2006년에 3.9%로 최대로 많이 가입했다가 2009년도에 다시 2%로 가입률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가입 인원으로 본다면 2006년도에 8만 2천 명이 가입했던 것이 작년에 4만 명으로 절반 이상 감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과 보고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무슨 성과가 있다고 1번으로 이렇게 보고했는지 도대체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좀 허위보고한 것 같아요. 가입률 자체를. 오늘 경영 성과 자체를.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네,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심재철 의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다.